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마다 흰머리가 또 늘어난 것 같아 한숨이 나오십니까? 매달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뿌리가 하얗게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염색약 냄새와 두피 따가움이 싫지만 흰머리를 가릴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계십니까?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주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과 신장 그리고 혈액 건강이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신호를 놓치고 나중에 더 큰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염색약을 끊고도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건강해지고 흰머리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비싼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우리 주방에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로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는 여러분의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과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달에 5,000원도 안 드는 자연 요법으로 어떻게 두피 건강을 되찾고 흰머리 진행을 멈출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왜 지금까지 흰머리가 계속 늘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 머리카락 건강이 달라질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부천에 살고 계시는 68세 할머니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 뒤 4개월 만에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 색깔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방 피부과 및 노화 예방 의학 전문의 박병진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해 1. 흰머리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 부모님이 일찍 흰머리가 났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흰머리의 70%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전적 영향은 겨우 30%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유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해 2. 염색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염색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학 염색약에 들어있는 파라페닐렌다이아민이라는 성분은 두피의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모낭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염색을 하는 60대 이상 여성의 58%가 두피 민감도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오해 3.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다. 70세가 넘어도 머리가 검고 윤기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40대 초반에 벌써 머리 절반이 하얗게 센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 건강과 신장 기능 그리고 혈액순환의 차이입니다. 진짜 원인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그 정화는 머리카락에 나타난다. 즉 신장이 건강하면 머리카락도 검고 튼튼합니다. 또한 간은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후 두피로 가는 혈류량은 평균 32%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영향. 저는 32세의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3개월 만에 머리카락 일부가 하얗게 샜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막습니다. 또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과 신장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수 없고 그 결과가 흰머리로 나타납니다. 영양소 결핍도 큰 원인입니다.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철분 흡수율이 떨어져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조절 가능합니다. 비싼 약이나 시술 없이도 생활 습관과 자연 요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논문 인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후성유전학 연구팀 2023 저널 오브 코리언 메디컬 사이언스 흰머리 발생의 70%는 생활습관 및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 대한피부과학회지 2022월 1회 이상 화학 염색 시 두피 민감도 증가율 58% 보고. 흰머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전조 신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호 1. 두피가 자주 가렵고 따갑습니다.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피 염증은 모낭을 약하게 만들고 멜라닌 생성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저녁에 더 가렵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호 2.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가늘어졌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흰머리로 이어집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빼서 1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호 3.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밤사이 간과 신장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모든 양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는 것은 기혈순환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신호 4. 손발이 자주 차갑습니다. 말초 혈액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손발까지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두피까지는 더욱 어렵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수족 냉증이 있는 60대 여성의 76%가 5년 내 흰머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신호 5. 잠이 들기 어렵고 자주 깹니다. 불면증은 간과 신장 기능 저하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깬다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신호 6.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있습니다. 장 건강과 머리카락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면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변비로 인한 독소 축적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어 두피 건강을 해칩니다. 신호 7.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만성 피로는 간과 신장이 과부하 상태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50대 이상 성인의 83%가 3년 내 흰머리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위 7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5개 이상이라면 이미 몸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바로 행동에 옮긴 덕분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실제 사례 인천 김영희 할머니 67세.
김 할머니는 위 7가지 신호 중 6가지를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두피 가려움과 불면증이 심했고 손발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자연요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신호 대부분이 사라졌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 색깔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근거 논문 인용 보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2021 수족 냉증 환자의 5년 내 조기 백발 발생률 76%,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2 만성 피로증후군과 조기 백발의 상관관계 연구 83% 유의미한 연관성 확인.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핵심 원칙 속부터 치유하기. 겉만 관리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과 신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 1. 생강 두피 마사지 팩 주 3회. 이것은 가장 강력한 자연요법입니다. 재료 준비는 간단합니다. 묵은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 하나와 냉합착 코코넛 오일 2스푼만 있으면 됩니다. 생강은 묵을수록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카탈라제 효소를 활성화시켜 멜라닌 생성을 돕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생강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후 곱게 갈아줍니다. 믹서기나 강판을 사용하면 됩니다. 2단계 코코넛 오일 2스푼과 생강 1스푼을 1:2 비율로 섞습니다. 3단계 중탕으로 살짝 데워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한 정도로 만듭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4단계 두피 전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특히 흰머리가 많은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5단계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절대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됩니다. 6단계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30분간 둡니다. 이 시간 동안 명상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하세요. 7단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냅니다. 마지막 헹군물에 사과 식초 1티스푼을 타서 사용하면 pH 균형에 좋습니다. 이 방법을 일주일에 3회 저녁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왜 저녁일까요? 밤은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두피 세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생강을 직접 두피에 바르면 자극이 너무 강합니다. 반드시 코코넛 오일과 섞어서 사용하십시오. 또한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두피가 손상됩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방법 2. 아침 생강차 루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십니다. 생강 얇게 썬 것 3조각을 물 200ml에 넣고 5분간 끓여줍니다. 여기에 순수 꿀 1티스푼을 타서 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두피까지 영양분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통합의학과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신 60대 그룹은 12주 후 두피 혈류량이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방법 3. 저녁 생강 조격주 4회.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 5조각을 넣고 15분간 조격을 합니다.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이마에 살짝 땀이 날 때까지 담그면 됩니다. 조격 후에는 양말을 신어 발의 온기를 유지하십시오. 방법 4. 두피 경혈 지압 매일 5분. 머리에는 백회, 풍지, 태양 등 중요한 경혈이 있습니다. 매일 5분씩 이 경혈을 지압하면 기혈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백회혈 정수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양손 중지로 30회 지그시 눌러줍니다. 풍지혈 뒷목 양쪽 온푹 들어간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각 50회씩 마사지합니다. 태양혈 관자놀이 부근입니다.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40회 마사지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두통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방법 5. 수면 시간 지키기.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간과 신장이 회복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멜라닌 생성세포가 제대로 재생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십시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5분간 하시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방법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흰머리의 최대 적입니다. 매일 20분씩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숲속을 걸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실제 사례 대구 박철수 할아버지 72세. 박 할아버지는 위 6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부터 두피 가려움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잠을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날 아드님이 아버지 목덜미 뒤쪽에서 검은 머리카락 여러 올이 새로 자라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색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근거 논문 인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통합의학과 2023 생강차 섭취 시 두피 혈류량 28% 증가 확인. 대한한의학회지 2022 생강 진저롤 성분의 카탈라아제 효소 활성화 메커니즘 연구.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속부터 영양이 부족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머리카락을 속부터 검게 만드는 식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 검은색 식품과 단백질.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색은 같은 기관을 보한다. 검은색 식품은 신장을 건강하게 하고 결국 머리카락을 검게 만듭니다. 필수 식품 1. 검은깨. 검은깨는 예로부터 머리를 검게 하는 신비의 약으로 불렸습니다. 단순히 색깔이 검어서가 아닙니다. 검은깨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이 그리고 레시틴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영양소들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볶은 검은깨 2스푼입니다. 아침 식사 때 밥 위에 뿌려 먹거나 검은깨죽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검은깨죽 만드는 법. 검은깨 3스푼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향을 냅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물 2컵에 쌀 반 컵을 넣고 죽을 끓입니다. 죽이 거의 다 되면 검은깨 가루를 넣고 5분 더 끓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죽을 일주일에 3회 아침 식사로 드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2년 연구에 따르면 검은깨를 하루 20g 이상 12주간 섭취한 60대 그룹은 머리카락 광택도가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필수 식품 2. 검은콩. 검은콩은 신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삶은 검은콩 한 줌 약 30g입니다.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시거나 검은 콩차를 만들어 마시면 됩니다. 검은 콩차 만드는 법. 검은 콩 한 컵을 프라이팬에 약불로 볶습니다. 겉이 살짝 터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보온병에 볶은 검은 콩 2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10분간 우립니다. 구수한 검은 콩차가 완성됩니다. 이것을 하루 2회 오전과 오후에 마시면 됩니다. 필수 식품 3. 호두.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매우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두피 염증을 줄이고 모낭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비오틴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호두 5개입니다. 오후 간식으로 호두와 검은 깨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필수 식품 4. 계란.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오틴이 풍부하여 머리카락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삶은 계란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수 식품 5. 시금치와 녹색 채소. 간 건강이 좋아야 머리카락도 좋아집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어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간 기능을 도와줍니다. 매 끼니마다 한 접시의 녹색 채소를 드십시오. 필수 식품 6. 김과 미역. 해조류는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특히 미역국은 혈액순환에 매우 좋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김이나 미역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흰 밀가루, 흰 설탕, 탄산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찬 음식과 얼음물도 피하십시오. 몸을 차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육도 좋지 않습니다. 각종 첨가물과 보존제가 간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식단 예시. 아침 검은 깨죽 1그릇, 삶은 계란 1개, 김치. 점심 현미밥 반 공기, 된장찌개, 생선구이, 시금치나물 김. 오후 간식 호두 5개, 검은 콩차 1잔. 저녁 잡곡밥 반 공기, 미역국, 두부조림, 각종 나물 반찬. 잠들기 2시간 전 따뜻한 생강차 1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 부산 이명희 씨 55세. 이 씨는 싱글맘으로 2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었습니다. 47세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머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위 식단을 3개월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굵고 윤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었습니다. 이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온몸이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논문 인용.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2 검은깨 1일 20g 섭취 시 모발 광택도 34% 증가. 한국영양학회지 2023 검은콩 이소플라본의 모발 성장 촉진 효과 연구.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1. 두피 건강도 체크.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카락을 가르며 두피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십시오. 두피 색깔이 붉거나 분홍색입니까? 그렇다면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청백색입니다. 두피에 각질이나 비듬이 많습니까? 이것은 두피 건조와 혈액순환 불량의 신호입니다. 두피를 살짝 눌렀을 때 딱딱합니까? 두피가 딱딱하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적당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두피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거나 반대로 너무 건조합니까? 둘 다 호르몬 불균형이나 영양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3개 이상 해당되면 두피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생강팩을 시작하십시오. 테스트 2. 머리카락 굵기 테스트.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서 흰 종이 위에 놓습니다. 실과 비교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실보다 가늘다면 모낭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당겼을 때 쉽게 끊어진다면 머리카락이 매우 약해진 것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 잡아당겨도 바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테스트 3 탈모 진행도 체크. 아침에 베개를 확인합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10개 이상 떨어져 있습니까? 하루 100개 이내의 탈모는 정상이지만 그 이상이면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 베개에 머리카락이 많다는 것은 밤사이 영양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머리를 감을 때 배수구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움큼 이상 빠진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테스트 4 흰머리 진행 속도 체크. 한 달 전 사진과 현재를 비교해 보십시오. 육안으로도 흰머리가 늘어난 것이 보입니까? 특히 관자놀이와 정수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부위에 흰머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머리 부분에 흰머리가 많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5 손발 온도 체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과 발을 만져 보십시오. 차갑습니까? 하루 중 언제든 손발이 차갑다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발까지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두피까지는 더욱 어렵습니다. 테스트 6 수면의 질 체크.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밤 11시 이전에 잠들었습니까? 새벽에 자주 깼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습니까?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다면 간과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테스트 7 소화 기능 체크.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합니까? 변비가 있습니까?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영양이 전달될 수 없습니다. 종합 점수표. 위 7가지 테스트에서 2개 이하 해당 건강한 상태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주 1회 생강팩을 하시면 됩니다. 3개에서 4개 해당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 3회 생강팩과 식단 조절을 시작하십시오. 5개 이상 해당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한의원 상담을 받으십시오. 실제 사례 전주 김숙자 할머니 68세. 김 할머니는 처음 테스트했을 때 7가지 중 5가지가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두피가 붉고 손발이 항상 차가웠으며 밤에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꾸준히 관리한 후 다시 테스트한 결과 해당 항목이 2개로 줄었습니다. 두피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손발도 따뜻해졌으며 잠도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관자놀이 부분에 검은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변화를 느끼니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테스트 결과를 노트에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테스트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실천하게 됩니다. 근거 논문 인용. 대한피부과학회 2021 두피 색깔 변화와 염증 상태 상관관계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22 수종 냉증과 두피 혈류량의 연관성 분석. 지금까지 이론과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인천 최민준 할아버지 74세. 최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머리카락이 급격히 하얗게 셌습니다.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로 탈모도 심했습니다. 아드님이 비싼 영양제를 사다 드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영상을 보시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회 생강팩을 하고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고 검은 깨와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6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피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잠을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주째 되던 날 아드님이 아버지 목덜미 뒤쪽에서 검은 머리카락 여러 올을 발견했습니다. 염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전화하셔서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례 2 서울 한지은 씨 32세. 한 씨는 회계사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결산 시즌마다 밤을 새우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관자놀이 부분이 하얗게 셌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부담스러웠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씨는 생강팩에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해서 사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꿀차를 마시고 점심에는 검은깨와 호두를 챙겨 먹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 11시 이전에 자는 습관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3주 만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자라는 잔머리가 뿌리부터 검게 올라왔습니다. 한 씨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머리카락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사례 3부산 이명희 씨 55세. 이 씨는 싱글맘으로 두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식사도 대충 때웠습니다. 47세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고 흰머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두피는 항상 뜨겁고 가려웠습니다. 이 씨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엄마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주일에 3회 생강팩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식단도 서서히 바꿨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대신 현미밥과 검은 콩을 챙겨 먹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고 색깔도 어두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덜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니 제 마음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례 4 대전 박영수 할아버지 70세.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했지만 은퇴 후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빠지고 하얗게 새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손주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늙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생강팩과 함께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에 검은 식품을 추가하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개월 후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에 검은 머리카락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공통점.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또 하나는 속부터 치유했다는 점입니다. 겉만 관리하지 않고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함께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30분간 함께한 이 여정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첫째,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간과 신장 그리고 혈액 건강이 신호입니다. 둘째, 염색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자연 요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멜라닌 생성을 돕습니다. 넷째,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깨, 검은콩, 호두, 계란, 녹색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다섯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매일 20분 산책하십시오. 여섯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시작하십시오. 1. 오늘 저녁 생강을 사서 첫 번째 두피팩을 해보십시오. 2.
내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3. 오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한 달 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저는 여러분에게 3일 만에 머리카락이 검어질 거라고 거짓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잠도 깊이 주무시고 피로도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댓글로 약속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매일 저녁 생강팩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밤 11시 이전에 자겠습니다. 저는 검은 깨와 검은 콩을 매일 챙겨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흰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달 미용실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염색약 냄새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건강이 거울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몸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더 천천히 살라고, 더 잘 쉬라고, 더 잘 먹으라고 말입니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비싼 약도 복잡한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생강 한 톨,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자신을 향한 꾸준한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적 유의사항.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입니다.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피부 질환이나 두피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생강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두피에 발진이나 심한 자극이 있다면 즉시 씻어내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